당신이 자꾸 아픈 진짜 이유는 혈관을 의심해라. 한동하 지음 혈관 다이어트 777에 대해서 음모에서는 따뜻한 약손이다. 옛말에 배는 따뜻해서 아픈 법이 없다고 했다. 반대로 배는 차가워서 통증이 나타난다. 어릴 때 배가 아프면 어머니는 배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다. 그럼 거짓말처럼 나았다. 이것은 어머니의 손이 복부의 기운을 따뜻하게 해준 덕분이다. 배의 국소 부위의 혈류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긴장이 풀어지고 통증도 줄어든 것이다. 엄마손은 약손이 맞다. 열정적인 사랑을 심장에 비유하기도 한다. 심장이 그만큼 뜨겁기 때문이다. 가장 깊숙한 장기면서 가장 많은 혈액이 담긴 곳이 바로 심장이다. 즉 가장 뜨거운 심장에 의해서 온몸이 따뜻해진다. 말하자면 심장은 보일러이고 혈관은 보일러에서 끓인 물을 방바닥으로 보내서 집안을 데워주는 호스라고 할 수 있다. 집안에서는 보일러 호스가 처음 출발하는 곳이 가장 뜨겁고 멀리 떨어질수록 온도가 조금씩 낮아진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심장이 가장 뜨겁고 심장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온도가 조금 낮아진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가장 체온이 낮은 부위는 어디일까? 바로 귀다. 손으로 뜨거운 물건을 만지면 자기도 모르게 귀를 만진다. 불에 댄 손가락을 입속으로 넣지 않는다. 손가락보다 온도가 낮은 귀를 만져서 식히기 위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 귀보다도 고환의 더 체온이 낮다. 고환은 보다 시원해야 정자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성의 고환이 신체 내부가 아닌 외부로 빠져나와 있는 까닭이다. 이렇게 귀나 고환처럼 노출된 부위인 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도 체온이 낮은 편이다. 이 부위들의 특징을 보면 혈관의 분포가 거의 없거나 귀,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 팔다리, 혈액 공급이 잘 안되기 때문에 체온이 낮다. 이처럼 체온은 신체 부위에 따라서 다르다. 정신비가 가장 뜨겁고 피부가 가장 낮다. 법의학에서 사망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장의 온도를 재는 까닭은 직장의 몸의 중심부이므로 평소 체온이 가장 높고 사망하면 체온이 가장 늦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장 온도를 중심으로 체온, 신체 가장 중심부의 체온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상 체온을 36.5도로 알고 있지만 인간의 체온은 정상 범위가 매우 넓다. 정상 체온은 평균 중심 체온인 37.1도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6도를 항상 유지한다. 그리고 신체의 부위에 따라서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다면 심장의 온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아마도 직장의 심체온보다는 높을 것이다. 원래 심장이 가장 뜨거운 장기이기 때문에 심장의 온도를 중심 체온으로 해야 되겠지만 온도를 재기가 어려운 것이 아쉽다. 어느 자료를 보니 온도를 재을 수 있는 캡슐을 장내에 삽입해 중심 체온을 측정하는 장치가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니 지속적으로 열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계속 열이 오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다름 아닌 혈액순환 때문이다. 팔다리나 피부를 순환한 뒤 온도가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을 식혀주는 원리다. 이는 자동차의 엔진 라디에이터와 비슷하다. 라디에이터, 냉각장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심장에게 돌아가는 특혜가 있다. 암세포는 35도C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고 40도C 정도의 고열에서는 분열이 억제된다는 연구가 있다. 그래서 뜨거운 심장에는 암이 없다. 체온이 높거나 몸이 열이 난다는 것은 면역력을 향상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무작정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은 면역체계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다. 40도 이하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열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어 있다. 감기 바이러스는 인체의 면역력을 활성화하는 조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도 암이 발병한 시점부터 5년 사이에 고열을 동반한 열병에 걸린 적이 거의 없다고 한다.
앞으로는 감기에 걸렸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감기에 걸려 고열이 나면 암세포가 죽어나가겠구나 하면서 기뻐할 일이다. 최소한 5년 안에 암이 걸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치유작용을 한다. 몸에 상처가 나면 염증이 생기고 화끈화끈 열이 난다. 그 이유도 상처 부위로 침입한 세균을 제거하고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면역세포를 끌어모아 상처를 치료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평소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몸이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된다.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뱃살이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의 경우에 생리불순도 좋아진다. 가장 대표적인 발전소는 근육이다. 체온의 40%를 정도를 근육에서 만들어낸다. 따라서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은 발전소를 늘리는 것이다. 옛말에 어린아이는 불알이 얼 정도로 시원하게 키우라고 했다. 아이들은 양체라고 해서 몸에 열이 많은 불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이가 들면 몸이 점점 차가워지기 때문에 양기를 보충해야 한다고 했다. 즉 인간은 불덩어리로 태어나서 점점 식어간다. 체온을 높인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젊어진다는 말이고 체온이 낮아진다는 것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말이다. 체온을 높인 것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의 기본이다. 혈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 몸은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분 등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으면서 동시에 노폐물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혈액순환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더불어 몸에 침입한 병원성 미생물과 이물질, 항원 그리고 암세포로부터 방어해야 한다. 이러한 작용도 모두 혈관에서 일어난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혈구세포는 인체를 방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군대로 비유하면 혈장이나 적혈구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송부대나 치사병, 백혈구는 싸움을 담당하는 특공대나 전투병, 혈소파는 치혈을 담당하는 위생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혈장은 액체로 90%가 물이며 알부민과 같은 혈장 단백질,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이 녹아 있다. 혈액 속의 군대들은 혈장, 수송병, 혈구세포를 이동시켜준다. 면역과 삼투압 조절, 체온 유지 기능도 담당한다. 적혈구, 치사병, 조직과 세포에 산소를 공급한다. 백혈구는 호전구, 호상구, 림프구, 단핵구가 있는데 전투병이다. 선봉대, 특공대, 저격수, 예비군 역할을 한다. 상처가 생기면 먼저 항원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기생충에 대한 방어작용도 한다. 특공대, 저격수, 항체를 만들어서 면역 반응 필요할 때 활성화되어서 염증도 제거한다. 혈소파는 위생병이다. 치혈을 담당해서 출혈을 막고 상처를 치료한다. 피가 약간 짠맛이 나는 것은 혈장에 녹아있는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 때문이다. 혈장은 고체인 혈구세포를 이동시키면서 동시에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호르몬과 항체를 보관해 운반하는 작용도 한다. 혈장은 군대로 따지면 혈구세포를 운반하는 수송병이라고 할 수 있다.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므로 취사병과 같다. 적혈구는 산소를 음해하면서 정작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산소를 소모하지 않는 세포이다. 아주 헌신적인 세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헤모글로빈을 운반하는데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 붙어서 산소를 운반하는 철분과 결합한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반하느냐 하는 바로 헤모글로빈 양에 달려있다. 헤모글로빈 양이 적은 경우를 빈혈이라 하며 특히 철결핍성 빈혈은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철분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피가 붉은색을 띠는 것은 혈액 속의 산소에 의해 철이 산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적혈구가 혈액을 운반하면서 산소를 세포에 주고 나면 어두운 색을 띠게 된다. 피가 쎄맛이 나는 것도 바로 적혈구에 붙어있는 철 때문이다. 백혈구는 적혈구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이지만 전투병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백혈구는 여러 예하부대가 함께 모인 전투부대이다.
이하부대는 호전구, 호상구, 호영기구, 림프구, 단입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전구는 급성 염증에 걸리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선봉대이다. 호상구는 알레르기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생충에 대항하면서 염증성 물질을 차단하는 특공대이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의 콧물이나 천식 환자들이 뱉는 가래에는 호상구가 많이 관찰된다. 림프구는 면역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저격수로 특정 항원에만 대항하는 항체를 생산해낸다. 단핵구는 핵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단핵세포라고 하는데 혈액 속에서 안정 상태로 있다가 특정 조직의 염증 반응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세균이나 죽은 조직, 암세포 등을 먹어치우는 대식세포로 발전한다. 그래서 마치 예비군과 같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세균이 침입하면 순식간에 그 수가 늘어나서 대항을 한다. 그래서 폐렴과 같은 세균성 질환의 경우에 혈액 검사를 해보면 백혈구 수치가 아주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군대를 증설한 것이다. 혈소판은 파괴된 혈관을 막아서 출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생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주로 혈액 응고에 관여하지만 면역 복합제나 바이러스를 탐지하는 대식세포의 역할도 수행한다. 응고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소판 수가 너무 많으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반대로 혈소판 수가 부족하면 출혈이 잘 일어난다. 이처럼 혈액은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성분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따라서 간혹 오작동이 일어나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한다. 적혈구가 없으면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없고 백혈구가 없으면 면역체계가 작동이 안 되고 혈소판이 없으면 지혈이 안 되고 혈장 속의 물이 부족하면 탈수가 생기는 등 생명과 직결이 된다. 혈액 구성 성분 어느 것 하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자꾸 아픈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100번의 습관이면 약이 된다. 버릇과 습관의 차이는 무엇일까? 언뜻 보면 비슷한 말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 쓰임새가 조금 다르다. 밥을 먹자마자 들어놓는 버릇,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는 버릇,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매일 운동하는 습관 등으로 사용한다. 모두 반복되는 행동을 말하고 있지만 버릇은 부정적인 의미, 습관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버릇은 자칫 우리 몸을 해칠 수 있고 습관은 잘 만들면 건강의 명약이 될 수 있다. 습관에 쓰인 익힐 습자는 어린 새가 날기 위해서 날개짓을 100번 해야 날 수 있다는 뜻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최근에는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성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비만 또한 심각하다. 학교나 학원을 전전하면서 운동은커녕 마음 놓고 뛰어놀기도 힘든 현실 때문이다. 한의원에 찾아온 초등학생 환자에게 밖에서 많이 뛰어놀아야 해라고 말하면 1초도 안 돼서 보호자로 따라온 엄마는 요즘 애들이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라면서 세상 물정 모른다는 식으로 몰아붙인다. 식습관 문제도 심각하다. 자연식 위주로 드세요 라고 하면서 해당 식품에 표시를 해주면 도대체 먹을 게 없네요 라면서 한숨을 쉰다. 그동안 손쉽게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먹어왔기에 식습관을 바꾸는 게 부담일 것이다. 하지만 식이요법을 철저하게 하는 환자와 과거의 식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환자의 치료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식습관은 성인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무척 중요하다. 성인이 되어 나타나는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 생활습관병은 단지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어온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문제가 누적되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청소년 경우에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미네랄 결핍에 시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문제는 모든 연령층의 대사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병은 더 이상 성인병이 아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른다. 미국은 청소년의 비만과 생활습관병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미국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이 비만이고 10대 청소년
경동맥 초음파 결과 검사자 50% 이상이 40대 혈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이 엄청나게 참 피를 탁하게 만든다는 거죠.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이는 인스턴트 식품과 정크푸드, 영양소는 없고 칼로리가 높은 쓰레기 음식, 과다한 육류, 동물성 지방 섭취가 원인이다. 한때 인터넷에서 미국 학교 급식 사진이 떠돌면서 양심 없는 미국 급식이라는 이름으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또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예외는 아니다. 한 손에는 콜라, 한 손에는 햄버거를 들고 있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다. 먹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막혀서 각종 질병으로 신음할 수 있다. 반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 자연식 위주의 식사는 성인의 혈관 건강은 물론이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에게도 엄청난 건강보험인 셈이다. 또한 약간 배고픔이 유지되는 정도의 식사량이 건강에 좋다는 것도 명심하자. 한껏 식사를 하고 나서 배가 터질 것 같다 혹은 와 배불러 잘 먹었다라는 말을 한 번씩 할 때마다 하루 일찍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이다.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을 상상하며 헬스클럽에 갈 시간이 없다고 볼멘 소리를 한다. 그러나 운동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걷는 것도 운동이고 적당한 소일거리를 하는 것도 운동이다.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운동이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박장대소를 하는 것도 운동이다.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한다. 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숨쉬기만큼 중요하고 효과적인 운동도 없다. 얼마나 제대로 쉬느냐가 관건이다. 즉 올바른 호흡법 또한 운동이 될 수 있다. 운동의 목적은 바로 기혈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기혈은 가만히 있으면 막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기혈을 흐르게 하는 소일거리가 많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보다 보고 싶은 친구를 만나 추억을 이야기하며 공원을 산책하거나 수개월 전부터 벼르던 옷을 사기 위해서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백화점을 2-3시간 걸어다니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지금 책을 읽는 것을 잠시 멈추고 일어서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자. 스트레칭 동작을 모른다면 발목 돌리기 운동부터 숨쉬기 운동까지 국민체조라도 한번 해보자. 국민체조가 바로 상상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 속 운동이다. 더불어 규칙적인 생활도 매우 중요하다. 불규칙한 생활은 만성적으로 불안정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비만해질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으로 풀거나 꼼짝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비만과 혈액순환 문제를 동반한다. 우리 몸의 컨디션은 늘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일상의 좋은 습관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최고의 처방일 수가 있다. 항상성이 좋으면 몸의 적응력이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혈관 컨디션도 좋아지며 이는 노력에 따라서 조절도 가능하다. 나쁜 버릇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길들일 수 있다면 말이다. 물은 신이 내린 최고의 영양소이다. 인간은 물로 태어났다가 나이가 들면 점점 물의 양이 줄어든다. 정자나 난자는 거의 99%가 물이고 갓 태어난 아기는 90%가 물이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60%로 줄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죽기 전까지는 50%까지 떨어진다. 생로병사가 물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물 외에도 음료수나 커피, 맥주 등으로 수분 보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들은 대부분 물로 되어 있어서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몸에 들어온 수분의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의 수분을 밖으로 내보낸다. 커피나 맥주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실제로 마신 양보다도 더 많은 소변을 배출한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의 이뇨작용으로 체내에 머물러 있는 수분까지 데리고 나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탈수를 유발한다. 아이들은 보통 맹물보다는 음료수를 더 좋아하는데 대개 색깔이 화려하고 아주 달다. 여기는 각종 화학물질과 인공색소가 들어있다. 눈을 현혹시키는 인공설탕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결코 물이 아니다. 물은 충분한 양을 마셔야 한다.
몸무게와 키에 따라서 물을 마시는 양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60kg 170cm라면 몸무게 60과 키 170을 더해서 230. 그래서 100으로 나누면 하루에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이 나온다. 이 경우라면 2.3리터가 된다. 우리 몸은 알게 모르게 항상 일정한 물의 분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혈액 속의 소금기 양에 따라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그것이다. 그래서 몸이 붓거나 탈수가 일어나기도 한다. 짜게 먹으면 소변량이 줄어들고 자꾸 물이 당기는 이유는 몸속 소금기의 농도를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다. 물의 양은 소변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소변이 진하고 냄새가 많이 나면 물의 섭취량을 늘리고 소변이 맹물처럼 옅으면 물을 조금 줄여도 된다. 중요한 점은 누구나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몸이 냉한 경우나 수액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너무 많은 수분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인간 생존 시스템 중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몸속에 물을 저장해 넣는 것이 딱히 없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사막의 선인장이 인간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 또 다른 문제는 몸속의 탈수 상태를 효율적으로 알아차리는 체계도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갈증을 느낌으로써 탈수 상태를 해결할 뿐이다. 일상에서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갈증이 난다는 것은 이미 탈수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이다. 체내 수분이 1에서 1% 부족하면 갈증이 난다. 따라서 물을 평소와 다름없이 마시게 되면 탈수 상태인 채로 지속될 수 있다. 옛말에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마시되 너무 많이 마시지 마라고 한 것은 선인들의 지혜이다. 혈액 속의 수분은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잠시 동안 탈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탈수 상태라면 체내의 전반적인 수분이 줄어들면서 혈액 또한 걸쭉해질 수밖에 없다. 혈액에 점도는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고체 성분의 양으로 결정이 되지만 이들이 녹아있는 물의 양도 중요하다. 그래서 탈수가 지속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류가 느려진다. 물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하여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땀이나 소변을 통해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제로 작용한다. 또한 물은 천연의 항히스타민제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 보습력이 좋아져서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탱탱해지면서 노화 속도를 늦춘다. 피부 거리움증도 줄어들고 폐기관지가 촉촉해져서 기침이 줄어든다. 갈증은 허기짐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면 과식을 줄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우리 몸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영양소를 소화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사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물은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영양소임이 분명하다. 이제부터라도 물을 마시는 건강한 습관을 들이자. 몸속의 모든 세포는 물을 마시는 당신에게 감사하며 건강으로 보답해 줄 것이다. 물을 마시자. 건강함을 조이지 말고 걸치고 덮자. 인간은 언제부터 옷을 입었을까? 그리고 옷을 왜 입게 되었을까? 옷은 추위나 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하고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능적인 측면 외에도 미용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면서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외모를 치장하기 위한 옷이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옷은 걸치고 덮고 감싸고 감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쪼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성의 넥타이와 여성의 브레이지어이다. 화이트 컬러의 상징인 넥타이는 목의 경동력과 림프 순환에 압력을 가해서 녹내전과 뇌졸중을 유발한다. 와이셔츠와 넥타이는 사회적인 매너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어려운 자리에서 정장을 입어야 하는 남성들은 넥타이 때문에 더 어렵고 답답해지기도 한다. 필자도 환자를 진료할 때 외에는 되도록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매듭을 느슨하게 내려놓곤 한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 또한 사회적인 매너가 되었다. 동네 슈퍼에 가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잠시 나갈 때에도 주섬주섬 챙겨 입는다. 그런데 가슴골이 깊이 파이도록 조이는 브래지어는 겨드랑이의 림프 순환을 막아서 유방암 발생률을 높인다.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면역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림프순환을 막으면 아토피 피부염도 악화된다. 집안에서만이라도 풀어두는 것을 권한다. 특히 하지 정맥류 가족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여성이라면 코르셋이나 조이는 허리 등을 절대 피해야 한다. 허리띠 등. 조이는 허리띠는 하지 정맥류의 원인이 가운데 하나로 동맥을 타고 내려간 혈액이 올라오는 길목에서 역류해 정맥을 팽창시키고 다리를 붓게 하여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과학적인 코르셋은 장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장내 정상세균총의 활동을 막아 정상적인 배변 운동뿐만 아니라 면역 활동을 억제한다. 특히 심각한 변비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피해야 한다. 혈관과 림프관은 피부 가까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림프절은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주로 퍼져 있다. 옷으로 조이는 대표적인 부위다. 따라서 거의 매일 피부에 호흡을 맞고 혈관을 조이며 면역계를 괴롭히고 있다. 더불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과도한 긴장을 유발한다. 이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혈관이 조였다가 갑자기 풀어지면 혈관 안에서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몸을 조이는 옷뿐만 아니라 다리를 꼬고 앉았다가 풀고 일어나는 순간에도 장시간 움직임이 없이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에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활성산소는 혈관 내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이제는 조이지 말고 느슨하게 살자.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옷으로 숨기지 말고 운동과 음식 조절로 체형을 관리해보자. 스키니진 같은 조이는 의복이 현대인의 혈관 건강을 압박하고 있다. 사회적인 약속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착용해야 하는 넥타이나 브래지어는 혼자 있을 때만이라도 벗어보자. 혈관이 해방되어 가슴과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